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도움을 던질 수 있습니까요? 미궁 유산균 사랑! 매일매일 너에게,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카카 배웅방송 다스베이다 제14회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날입니다. 안희정, 봉도사까지 이명박 카카가 막 사라지고 있어요. 네. 미아됐어 우리 카카가. 이제 최근에 사건들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몇 가지는 말을 해둬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제가 공작을 경고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일단 이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 너무 명백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세월호가 무슨 상관이 여기서 이렇게 엮고 싶었던 거거든요. 아니면 문 대통령하고 엮고 싶었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미투가 사회운동으로 성공해서 이제 보편적 사회인식으로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허들들이 있어요. 허들, 장애가. 짧게 얘기할게요. 힐러리는 샌더스 지지자들을 자신의 지지자들 못 만들었어요.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계급운동하고 젠더운동이 불화한 거거든요. 오프라는 힐러리 대신에 오바마를 지지했거든. 그러면서 본인 백인 여성 팬들을 다 잃었어요. 그거는 젠더하고 인종이 충돌한 거거든요. 인종 이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항상 젠더 이슈는 항상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작하는 애들이 끼면은 본질이 사라지고 공작만 남는다는 거고. 여기까지 1절이에요. 2절을 좀 더 하면 최근에 JTBC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든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근데 JTBC는 이 젠더 이슈를 사회적인 아젠다로 설정한 건 그거는 일단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한쪽 지역만 나오잖아. 왜 특정 영화 출신 배우만 나오나. 근데 그건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할 때가 오겠죠. 예. 이미 나는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그게 분명히 한쪽에 몰려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이 폭로가 사회인식을 바꾸고 그다음에 시스템 개선으로 나가는 효과를 먼저 봐야 돼요. 일단은 의식적으로 주목해서.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 그리고 그 둘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지점에 공격의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점점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젠더 운동사 보면 이런 어려움을 가득해. 아주. 그래서 제 관심은 공작은 맞고 이거는 사회운동으로 기회를 살리고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두 개를 동시에 받아들이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3절이 나올 때가 있겠죠. 3절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하니 말하는 거예요. 씨발. 웃음이 너무 실감나시네. 많이 웃어보신 솜씨야. 각하가 다음 주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 나가죠. 서울중앙지검 서초동에 있는데 그 앞에서 김용민의 정치쇼가 당일 생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 103.5, 부산 105.7, 창원 90.9, 이번에 진주도 98.7로 방송하게 됐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에 낙곰수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을 때 그때 뭐 김어준이의 뭐가 있다, 주진우의 뭐가 있다, 김용민의 뭐가 있다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쟤네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2012년 12월 대선 때 그랬어요. 예, 쟤네들은 죽는다. 쟤네들은 뭐가 있다. 그래서 예. 나도 다음 주에 뭔가 큰 거 하나 터뜨린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하고 주진우는.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서 다 적중이 됐습니까? 아니지. 그랬으면 우리가 그때 죽었었겠지. 죽었지. 바로 죽었지. 자, 다 얼마 안 나왔으면. 남았습니다. 네? 다음 야, 주에 충분해. 이명박 대통령 포토라인 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스베이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야, 네. 욕해. 너 이름이 뭐지? 댓글 패턴이 바뀌었어요. 보세요. 원래 문재인과 북한 나오면 이거예요. 지랄하고 있네. 요거거든요. 10,000개. 응? 이게 말했잖아요. 문재인 간첩. 응? 연병하고 있네. 이런 게 엄청난 추천을 받아요. 2월 이게 25일. 베스트 추천이에요? 맨 위에 이게 맨 있었지. 위에 네. 10,000개잖아, 10,000개. 문재인, 북에 들어가면 폭발하는 거야, 원래. 다른 것도 폭발하지만. 문재인만 들어가도 다 폭발하는데, 그러니까 매크로는 100%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뭐, 민주, 북한, 어쩌고 돌아가면, 이런 거예요. 국제망신, 뭐, 너희들이 더 국제적 망신이다. 24,000개, 26,000개 더불어공산당, 더듬이 성추행당, 이거 20,000개. 그 시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언제 올라오느냐? 이게 민주당, 북한, 문재인 들어가면 이거예요, 다. 김영철, 박람, 천안함 질문 묵묵부답, 세월호는 끝까지 이용했지, 니네. 질질 끌어내는 문재양. 저런 게 대통령이냐? 이게 무조건 탑이에요. 순식간에, 새벽에. 매크로에 매크로. 댓글 공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총동원해서. 그랬더니, 자, 대북초상, 김정은 다 나왔어.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걔들 어디 갔어? 걔들 어디 갔냐고! 갑자기. 조회수. 첫 술에 배부르진 않겠죠? 오. 2,000. 야. 2,000. 확 줄었네. 댓글 알바들 징하네? 좋은 교육과 기다릴게요. 어쩌고저쩌고. 스트레이트. 일주일 사이에 확 바뀌었어요. 확. 일제히 철수. 국민들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하던 국민이 어느 한순간 다 사라진다는 게 말이 돼요? 2만 몇 개였는데 2,000개로 지금 떨어지고. 자유한국당의 국민들 납작할수 비판을 하는 날이 오길 빌어봅니다. 뭐 누라가 뭐 어쩌고저쩌고. 북한이라고 해서 댓글이 폭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일주일 상간에 변한 거예요. 최근에. 작전상 후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저렇게 한 번에 새벽에 올라온 기사에 한 30분, 1시간 만에 2만 명이 문재인 나가 뒤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이슈인데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선거 시절이나 곧 붙겠죠. 여전히 미투에는 붙어 있어요. 자꾸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누군가 있다. 누군가. 이럴 때마다 참조할 만한 사이트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알바고라고. 앞에 소개했던 사이트들은 과거를 누적해가지고 이상징후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이트는 현재 기준으로 갑자기 댓글 추천이 확 올라가는 글이 있을 거 아니야. 응? 비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폐청산 민주당 본인들이 하지 누굴 청산하니 갑자기 올라가. 그러니까 오늘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비율. 분당 비공감수
혹은 공감수가 엄청나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를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식의 매크로가 붙은지 안 붙은지 확인하거나 그 시점에 촬영하거나 저장하거나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하여튼 거대한 한쪽 축이 있어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때문에 뺏겼지만 또 뺏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어요. 아주 힘도 세고. 그리고 걔네들은 미투가 세상을 바꾸는 건 관심이 없어요. 지난주에 PD수첩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하나 냈어요. 포스코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싸그리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PD수첩이었는데 포스코가 에콰도르에서 산토스 CMI라는 회사를 인수했다는 걸 다뤘는데 800억을 이렇게 쌌어요. 액수 블랙하우스에서 다뤘는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왜 중요한 뉴스인지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회사가 100억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닌 회사야. 근데 이거를 800억에 사요. 800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터지는 뭐 조단위의 자원외교 이것도 작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밝혀진 그 거의 유일한 케이스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걸 800억에 사는데 회사 안에서는 당연히 사지 말자고 그랬지. 포스코는 거대한 기업이잖아요. 이걸 왜 사냐고. 100억도 안 되는데 구멍가게거든 포스코한테 비하면. 근데 이걸 거기까지 가서 800억에 사요. 사긴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800억 이 회사를 800억에 사는 것도 이상한데 EPC 이퀄티라고 하는 회사를 800억 속에 500억 주고 그 안에 들어있는데 같이 산 거예요. 이거 산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같이 산 거야. 이거 왜 샀지? 아무도 몰랐어. 근데 이 몰래 산 회사에다가 2년간 또 돈을 600억을 써요. 그리고 이 회사를 빵원에 팔아요. 빵원에 파는데 팔기 직전에 800억을 또 투자해요. 팔기 직전에. 그래서 막 어떻게 된 걸 알고 봤더니 이 회사는 직원이 없어요. 주소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주소만 있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를 500억에 산 다음에 600억을 붓고 2년간 그런 다음에 800억을 마지막에 팔기 직전에 빵원에 팔기 직전에 돈을 넣어. 그러고 나서 애초에 샀던 산토스라는 회사는 원래 이 회사를 판 주인한테 되팔아요. 60억에. 이 돈이 다 사라진 거예요. 68억에. 1800억이 아니라 68억이 사라진 거예요. 전략이 이상하잖아요. 엄청나게. 알고 봤더니 돈은 스위스 계좌로 넣었어. 페이퍼 컴퍼니야. 직원이 한 명도 없는 회사에 1000몇백억을 넣은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근데 이게 이 이유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MB가 포스코를 통해서 돈을 빼먹는 수법인 거예요. 이런 거래가 되게 많아요. 둘째는 이 수법이 자원외교 쌍둥이인 거예요. 싼 회사, 망하는 회사를 엄청 비싸게 사. 살 필요 없는 거 하나 끼워서 팔아. 사, 같이. 살 필요 없는 것에다 돈을 투자해, 막. 그런 다음에 그 살 필요 없었던 회사를 팔아. 좀 이따가 이제, 고기영 교수 나와가지고 설명할 텐데. 왜 우리가 지난번에 하베스트 있잖아, 하베스트. 하베스트도 엄청나게 비싸게 샀지만 그때 쓸데없이 날이라는 정유시설을 샀거든. 날은 1달러에 산 회사예요. 1달러짜리를 1조에 샀잖아.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1달러의 하베스트가 날을 인수했는데 그걸 1조에 산다고요, 우리가. 그런 다음에 그거를 팔아요. 그걸 판 회사는 정체불명의 회사예요, 또. 빵원에. 실질적인 빵원에. 1달러짜리를 1조에 샀다면은 1조에 산 다음에 1조를 투자하지 또 거기다가. 네. 그런 다음에 실질같이 빵원에 팔지. 그 돈을 그렇게 해서 MB가 먹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하지만 입증할 수가 없어요. 네. 누군가는 먹었어요. 누가 먹었는지 문제지 누군가를 먹었다고. 세 번째는 이런 뉴스가 다 안 나오잖아요. 이런 뉴스가 다 묻고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명박 뉴스도 사라지고 이런 뉴스 돈 존나게 많이 사라졌는데
엄청나게 사라졌는데 다 사라지는 거야.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포스코는 뭐 세계에서도 초우량 회사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였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마이너스로 이명박 정부 초기에 13조 정도 이게 국간에 그렇지. 쌓아놨었어요. 근데 나갈 때는 마이너스였어요. 현금이 너무 많았는데 회사가 현금 왕이었잖아. 포철이. 그다음에 지금 MB 정권 다 지나고 나가지고 거덜해놨어요. 그래서 빌딩 판대잖아. 자기들 빌딩. 산토스 CMI에 저기에 돈을 주고 돈을 빼먹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직도 포스코의 회장으로 사장으로 다 권호준. 그대로 있습니다. 권호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뭐 정권이 바뀐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여기는 자원외교는 아직 손도 못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니 저 부분은 또 이상득 저기 이명박의 형 이상득과 이상득 지역구거든 포철이. 네 특별히 관계 있고 이상득이 다 좌지우지했는데 이상득이 오늘 올 때도 눈이 아프다고 일부러 수술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지난해였나요? 지지난해 그 포스코에 대한 비리가 나왔을 때도 이상득은 몸이 아프다고 돌아갔었고요. 그리고 병원에 있다고 검찰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안타까운 건 예전에도 그랬지만 낙검수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건 우리밖에 없다는 거야. 안타까운 일인데 난 데자뷰를 느끼고 있어요 요즘. 자,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포탈만 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포철을 보자. 네. 포철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할 텐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게 쑥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 지난 다음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오늘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먹은 거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해먹었거든 씨발. 응? 진짜 엄청나게 해먹었다고. 그 엄청나게 해먹었던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주진우가 또 준비한 뭐야? 네. 이제 다스 강의 시간입니다. 아이씨. 자 이제 다 왔어요. 다 끝났어요. 이명박이 다음 주에는 포토라인에 섭니다.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네, 이제 결과를 볼 때가 됐습니다. 이명박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이명박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아직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명박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야, 당연하지 씨발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우리 네. 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섭니다. 많은 신문사와 많은 언론에서 이명박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뭐 이명박 대통령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조선일보, 조선닷컴의 표만 보고 조금 얘기합시다. 자, 삼성 소송비 대납 60억 뇌물이에요, 뇌물. 근데 저 부분은 따져보고 이명박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명박의 집사인 김백준이 인정했어요. 네, 뇌물 맞다. 삼성에서도 우리가 뇌물을 줬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뇌물을 줬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시점이 2년 훨씬 전이야. 사면 있기 전. 그러니까 사면이 대가가 아니지. 다른 애초부터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송비 대납을 그 에이킹건프라고 거기에 돈을 줬는데 삼성 말고 현대차도 많이 줬어요. 현대차에서도 760만 불을 줬는데. 그러면 당선 축하금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지. 이거는 후보 시절이에요. 후보 시절. 후보 시절? 아예. 그러니까 미리 받은 거야 당선 축하금을. 그러니까. 자, 그때부터- 아니지. 당선 축하면 따로 있지 씨발. 아 그것도 따로 있나? 각하를 뭘로 보고. 그래서 그 에이킹건프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뇌물을 수수한 거예요. 거기다 돈을 보내라. 현대차도 삼성도 돈을 보내라. 그리고는 거기서 각하가 돈을 찾아갔던 그 뇌물죄가 여기서 성립됩니다. 아까 말했던 김재수와 그 140억을 돌려받게 한 직권남용. 저거는 뭐 수사할 필요도 없이 거의 다 검증이 됐고 증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저건 다 나온 내용이고 그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가서 뭐 대답할 것도 별 거 없어요. 네. 이분들이 너 왜 이랬어? 왜 그랬어? 그랬을 때 이명박이 시켰어요.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보기에 여기가 네. 김윤호 여사 즉 여기를 어디까지 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고민을 할 건데 그건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말할게요. 아 잠깐만. 이팔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김용민의 정치 쇼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팔성 씨가 PPL 진짜 많이 하네. 이팔성 씨가 그 왜 비망록 막 검찰이 쳐들어갔을 때 비망록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 먹었지. 먹고 있더래. 야 위가 튼튼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이 확보를 해봤더니 거기에 자유한국당 소속 중진 의원들 왜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뭐 당내 중진으로도 분류되는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중요한 게 그 액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랬다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 뉴욕제가에서 돈 받잖아. 뉴욕제 빵집에서도. 야, 나는 뉴욕제가가 무슨 체인이 있는 줄 알았어. 하다못해 찾아보니까 가게 달랑 하나야. 강남역 뉴욕 제가 빵집에서 돈 받아가지고 빵이 하는 거 아니야. 빵집에서 빈을 2억씩 뜯었어요. 얼마나 많은 데서 뜯었겠어요. 이팔성 이 사람은 우리 금융이잖아요. 여기는 이팔성은 친분이 있는 사람이야. 친구. 그러니까 진짜 이명박의 금고는 농협이 있잖아요. 신한은행은 어떻게 할 거야? 신한은행.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하나은행. KB. KB. 농협 해킹 사건은 왜 벌어졌겠어, 씨발. 외환은행하고 이거 합병해줬잖아요. 하나은행. 신한은행은 엄청난 비자금이 나왔어요. 엄청난 비자금, 당선 추가금 다 나왔어. 검찰에서 다 덮어줬어. 이건 가지도 않았어. 여기는 친구한테도 저렇게 받아내는 우리 각하의 이런 순결한 공과 사를 구분한다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 공천원금 나왔는데 김소남 아세요? 모르죠. 공천원금 4억 원이야. 어우 4억 원짜리 배지가 어디 있어요? 1년에 의원한테 지급되는 돈이 얼마고 얼마나 많은 비서들을 쓸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왜 사천원이한테 30억 줘서 비례대표 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비례대표 되려고 30억을 다시 서울시 버스조합 이사장이었던가 네. 한 양반이 김옥희. 사천 언니한테 30억을 줬는데 비례대표 안 됐어. 더 많이 준 사람이 있었던 거지. 4억이래요. 여기만 있을 거였어요. 아시잖아요. 이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은 임두성. 임두성. 친박의 박근혜 호위무사.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을 이끌고 나가서 해결사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냥 됐겠어요? 정과 12범인데. 정두원 전 의원이 김용민의 정치쇼에 나와서 한 말이 있는데 임두성은 그냥 친박 쪽 배려해서 그렇게 해서 꽂아도 그분은 공짜가 없는 분이세요. 자 꽂아도 네. 약속하게 줬겠지 네. 뭐. 대보그룹에서 수주 청탁금 수억 원. 대보그룹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저기 뭐 하는데요, 고속도로 그게? 휴게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데서도 청탁금 몇 억씩 받았어요. 다른 데는요. 자 지나갑시다. 여직원이 120억 횡령해도 괜찮은 회사예요. 이 회사가 아무런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고 검찰에서도 아유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털어줬잖아요. 네? 이영배 금강 대표 이건 다스도 아니야. 그 옆에 회사야. 90억 또 100억짜리 또 있어. 이병모 집사 여긴 60억 나왔네. 이거 조선일보에서 좀 많이 줄여준 거예요. 근데 이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있는 청와대 문건 영포빌딩에 자 저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봉화마을에 가서 그 책을 쓰겠다고 자료를 몇 개 카피해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때 고소하니 고발하니 이거 뭐 국기문란이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포빌딩 지하에다가 다 갖다 놓고 때려 박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 반출 및 은닉을 했다는 거는 원본을 가지고 왔다는 원본을 얘기 아니에요? 가져갔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원본을 가져온 게 아니라 복사본을 가져온 건데. 근데 여기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압수수색한 게 불법이라고. 아니 법정에서 증거능력 다툼하려고 그런 거지. 도둑이 뭘 엄청나게 훔쳐서 작물이 있어. 근데 작물을 뺏어가니까 경찰한테 이거는 법에 어긋나다고. 응? 영민아 뭐하냐.
욕 너무 많이 한대. 누가 그래? 아니 우리 교단에서 교단에서 너 3.1절에 뭐라고 했어? 조심하래 좀. 누가 뭐라고 했어? 누가? 목사님들이 넘어갑시다. 넘어가. 니네 교단에서 너 나한테 야, 뭐라고 그래? 그럼 한 회당 몇 번까지 가능해? 그거 아꼈어. 3번까지만. 그럼 한번 해. 10은. 자, 그리고 저기 김재정 씨 부인, 그다음에 이상은 씨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 이명박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 여기인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뇌물 혐의에 다른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저분한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어디까지 공개될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많아요. 뉴욕제가 같은 거 없어? 뉴욕제가 여기 없네. 뉴욕제가. 뉴욕제가 없어. 여기다가 나온 것 중에 뉴욕제가 제일 웃기는데. 응? 제 가점에서도 2억씩 빈 보는 사람이 이분이세요. 진짜 씨발 아니 뉴욕제가. 그 돈 모아서 뭘 하려고 그랬던 걸까? 그게- 이분이요. 땅 샀어요. 땅 사고 집 샀어요. 외국에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옛날부터 왜 이렇게까지 알면 알수록 신기하거든요. 물론 화도 나지만 야 신기하다. 돈이 너무 많은데 이미 왜 이렇게까지 작은 돈까지 다 집착하거든요. 작은 돈. 응? 돈의 신이어서 그래. 사실 그 김경준으로부터 돌려받은 140억이죠. 푼 그것 돈이죠. 때문에 이게 사실 발목 잡힌 아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발 그랬잖아 우리가 그때부터 이 140억이 발목 잡을 거라고 낙금 때부터. 근데 그 신기하잖아요. 근데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정주영 회장 밑에 자기가 머슴으로 살았던 것. 걔는 머슴이야. 네. 머슴. 진짜로. 내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이 사람의 목표였던 것 같아. 정주영보다 부자 되는 거. 재벌이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재벌보다 더 재벌이 되는 것. 그래서 뭐 누가 알아준다고? 왜 그러면 차명으로 합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아니 근데 어쨌든 그 돈이 10원이라도 들어올 때마다 거기 어떤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 쾌감. 그걸 잃을 때마다 너무 아파 몸이.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 그렇다면 빼앗으면. 뺏어야죠. 돈 빼앗기는 거를.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기가 지금 해외에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이건 껌. 다 잃어도 돼. 진짜 나는 저 사람들이 2억 3억을 머릿속에서 우리가 2,000원 3,000원 생각하듯이 여겼을 거라고 봐. 왜 여기 조단위가 있으니까 2억 3천은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갖다 쓰는 거야. 우리 생활비 필요할 때 조금 전기세 낼까? 뭐 이런 응? 3억짜리 이때는 몇 개 살까? 이럴 때 그냥 용돈처럼 쓰는 거야. 이게 걸린 것들은 다. 진짜 덩어리는 여기 없어요. 돈을 번다 했을 때는 다 해외에서 돈을 버는 거고 이거 그냥 용돈, 생활비, 공과비 같은 느낌인 거지. 그 이 돈으로 변호사 쓰지 왜 변호사 비용이 없다고 그럴까? 공과금 수금한 수준이었어. 10억, 20억 이런 거는 돈이 아니냐 이 사람한테는 전혀. 그 안에 죄의식도 없는 거고 그렇게 썼을 거라고 봐요. 그냥 평생 그렇게 써왔으니까 평생 차명을 해서 받아왔고 그리고 돈은 다이렉트로 뇌물은 자꾸 들어오고 저 때는 막 신나게 입 쫙쫙 찢어졌겠지. 용돈 많이 들어온다고. 뭐 대박이다. 여기서 하나 남은 건 나는 앞으로는 다 두 개 남았지. 해외에 있는 돈은 어떻게 할 건가 하나 하고 저 김윤영 여사 여사 쪽은 어떻게 할 건가 검찰이 고민할 것 같아. 네, 다음. 자, 김윤옥 여사는 그냥 사모님이 아니었어요. 이명박보다 훨씬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어요. 이분은 공천에도 직접 관여하고 자리에도 직접 개입했었어요. 그리고 돈도 직접 받으셨어요.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이명박보다 더 많이 쓰신 분이 저분이세요.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조사는 이명박 대통령 오기 전에 마무리됩니다. 근데 사법 처리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담을 느껴야지. 네, 부부를 둘을 사법 처리한 전례가 없다고 판사들이 왜 전례가 없어? 이철이 장영자가 있는데. 좋은 전례였어. 에? 근데 이 사안은 좀 달라서요. 그럴 겁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제는 해야 해. 네, 왜냐면 재질이 나쁘기 때문에 매우. 네, 죄질은 매우 나쁘나 뭐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고 감옥에도 안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오셨어요, 형? 이분은 포스코를 다 말아먹은 사람이고요. 자원외교도 이 사람이 전세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면서 우리 돈을 너무 많이 쓰셨어요. 대표저서로 자원을 경영하라. 네, 이 책을 내신 분입니다. 저분이 좀만 덜 부지런했어도, 이명박이 조금만 부지런했어도 우리 국고가 이렇게 탕진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프다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가서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갈라고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명박 정부 때도 저 사람 수사도 못했거든요. 100개 중에 100가지 큰 범죄 중에 가장 약한 거 하나 가지고 구속이 됐으나 그것도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나갔죠. 사선이도 병원에 누워 있다가 네. 우리가 낙검수에서 맨날 떠들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갔잖아요. 그때. 근데 화냈죠. 왜 화냈죠. 나를 그러니까 여기에 왜 넣냐고. 가만 두냐고. 그래서 돈을 자기가 먹는 게 아니거든.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었죠. 근데 저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구속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으나 이 사람은 고령과 지병 중이란 이유로 또 피해 나가려고 수를 쓰고 있습니다. 저 연기력 보세요, 저거. 그렇습니다. 자, 변수. 이 사람은 이명박의 큰 사위, 삼성전자 전무 이상주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직접 받고 만졌어요. 이명박 집안에서 돈을 직접 만지고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이상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삼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대 가장 큰 비례축이라고 얘기하는 이명박과 삼성, 거기를 이어주고 거기에서 거래를 하던 그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불려가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검사 출신이에요.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삼성이 빼주겠지. 삼성이 걸려 있는 게 그게 이 사람의 약점이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강점이에요. 아까 40억 뇌물죄로 퉁쳤잖아요. 삼성같이 거대 기업이 아니 정유라한테 말 사주고 뭐 하는데도 수백억씩 줬는데 돈을 그렇게 원하는 이명박한테 그 이명박의 BBK 사건을 무마해주기 위해서 삼성은 외국 공무원을 매수해서 삼성에 취업을 시켜줘요. 그리고 죄를 없애줍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어떤 사안마다 이명박한테 요구했고 그때마다 이명박은 돈을 받아갔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중요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삼성 매니기 때문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 네. 그래서 이 사진을 박았습니다. 중요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다른 데 두잖아요. 그러면 이명박은 빠져나가요.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지금 포토라인에 서는 거지 이명박을 잡으려고도 하지도 않았어요. 이명박을 어떻게 잡느냐, 국가원수 둘을 어떻게 감옥에 쳐넣느냐. 왜 못 쳐넣어? 전두환도 있고 노태우도 있었잖아. 이철이 장영자도 있고. 너 왜 그래? 너 교단에서 뭐 하고 왔어? 아, 욕해야 되나? 왼쪽은 김석환입니다. 에이킹건프의 변호사. 전두환의 변호사였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의 변호사였고 이건희의 변호사였어요. 윤창중의 변호사. 윤창중의 변호사였어요. 이 사람이 진짜 뒤에 있는 숨은 실세입니다. 자, 제가 있는 로펌에다가 이명박이 돈을 보내라. 현대 삼성 다 돈을 보내라고 하고 거기서 돈을 가져갔어. 이명박이 받아갔어요. 10억 저기다가 꿈쳐놓으니까 이명박이 김백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돈 내놓으라고. 그 10억을 받아온 거예요. 받아오라고 했죠. 근데 저 사람 유명한 분이니까 아주. 자, 근데 김석환은 미국 시민권자고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하고도 걸려 있고 이명박하고도 걸려 있고 내가 가면 진짜 큰 게 터진다고 할 거예요. 삼성하고 관련 있어. 그죠? 당연하지. 홍석현과 삼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 사법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자, 이상주와 저 사람은.
그 옆에 사람은 김재수 총영사. 저 사람은 다스의 돈을 받기 위해서 이명박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였다가 LA 총영사가 됐어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야. 어려워. 도망 다니고 있어요. 지금 숨었어. 예전에 요 앞에 총선 때 이명박을 심판하자 그러는데 김용민이 끌려 나와가지고 김용민으로 다 지우고 지나갔잖아요. 2012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 이명박의 실정을 심판하자고 총선이 열렸는데 그래서 이명박 얘기가 나왔는데 언제부턴가 이명박이 쭉 사라지고 김용민만 나왔었어요. 지금도 이제 비슷하게 지어지고 있죠, 사실은. 예, 저는 여러 가지 매우 복합적으로 데자뷰를 느껴요. 예. 마지막입니다. 이지영입니다. 이상득의 아들이고 이명박의 조카입니다. 이명박의 해외 재산은 거의 대부분 저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장 큰 덩어리가 있고 스위스와 케이만과 다른 데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삼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저 사람이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이명박의 재산을 밝힐 때까지 저희가 쫓겠습니다. 다스베이더는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지영과 이명박 재산에 대한 추적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쟤네들이 우리 굉장히 싫어해요. 좋아하겠어? 네.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왔지만 최근에는 다시 이렇게 줄 위에 올라가 있는 기분과 함께 자, 그 다음에는 이거 정말 전설의 누룽 현미를 할 만하구나. 앰푸드 누룽 현미. 지금 딴지마켓으로 오시면 전설의 누룽 현미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품질로 승부하는 애플 비데.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네? 잠시만, 무슨 비데라고? 애플 비데. PPL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착한 콜 대리운전, 기부로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는 착한 콜 대리운전. 네, 착한 콜 대리운전 이용해 주시면 고객님들께서 지정해 주시는 단체로 이용 금액의 일부를 기부해 드립니다. 안전하게 귀가하고 우리나라 살맛 나는 나라로 만드는 착한 콜 대리운전. 우리 MB가 가가 돌아오는 수요일에 이제 소환되지 않습니까? 귀가가 되겠지만 만약에 바로 영장이 청구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한 30년 40년 뒤에 와서 가져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착한 콜 대리운전 이용하시면 바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수도권은 1800-9998, 기타 지역 전화번호는 지역마다 다른가 봐요. 굿콜.kr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 콜 대리운전뿐 아니라 착한 콜 꽃배달, 착한 콜 퀵 서비스도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자, 미궁 유산균 사랑, 미궁 유산균 사랑. 예. 여러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누굽니까? 사실상 김성태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네, 김성태 원내대표. 이 성대모사의 비법이 있습니다. 똥 참는 보이스. 그래서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사실상 추천합니다. 미궁 유산균 사랑. 나를 위한 헌정 유산균, 미궁 유산균 사랑. 그동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해온 유산균. 그래서 속 편해지시고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자, 유산균 사랑과 미궁 대장 사랑을 함께 구매하시면 시너지가 폭발해서 더 빨리, 더 시원하게, 더 많이 내 몸속의 적폐를 뽑아드립니다. 함께 구매하시면 할인도 해드립니다. 딴지마켓에서 구매한 다음 사용 후기를 정성껏 작성해 주시면 매달 10분께 대장사랑과 유산균사랑 세트를 무료로 드리고요. 아울러 사은품으로 또 드립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미궁 유산균사랑이었습니다. 자, 다스베이다 1회 때 이 자리에서 나는 다스라는 노래로 축하 공연했던 밴드 제8극장 기억하십니까? 막 헤드뱅잉 해가지고 앞에 계신 분들이 다음날 식사를 못했어요. 비듬을 다 먹어가지고. 3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컨트리 음악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랜드 올레 벙커라는 공연인데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장르인데요. 사실 컨트리 음악이 들어보면 아주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텍사스 가라오케, 데니보이 앤 더 캐리지스라는 밴드도 함께 하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컨트리 음악의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마릴린 맨슨 하면은 바로 누굽니까? MB 각하죠. MB 각하도 오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 예매는 벙커원 홈페이지 지금 아래 링크가 뜨고 있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서둘러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제8극장이었습니다.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구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주지가 몇 개냐? 뭐? 뽀줄이다 닦아줄게. 난 딴지에서 최저가로 팔아. 안원구 청장님, 고기영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청장님, 오늘은 편집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고기영 교수님은 자원곡물공사가 이제 공중분해돼. 이 뉴스도 모르는 분이 많네. 공중분해되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와 함께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으로 해먹는 거. 포스코 사안을 포스코의 디테일이 아니라 그냥 패턴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실 거고. 안원구 청장님도 구조적으로 해먹는 거. 구조적으로 해먹는 거의 사례를 오늘 한 가지 좀 디테일하게 들고 오셨어요. 우리은행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팔성 돈 20억 준 사람. 예? 그 양반이 대빵일 때 벌어진 일이에요. 예. 자, 가주십시오, 청장님. 제가 먼저 할까요? 잘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구조적으로 이걸 했는데 국내에서 하고 해외에서도 하고 했는 사례 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할까 하는데요. 야, 복잡하다 이거.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발. 우리 은행의 그 이팔성 씨가 2008년부터 2008년 6월부터 우리은행 그 지주 회장이 되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은행 지주 회장이 되기 전부터 사실 국민은행하고 대한생명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누가 빌리느냐 하면 여러분 파이시티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출 사기 사건 큰 게 있어요. 자세히 들어가지 마시고. 네. 대출 사기 사건이 졸라 큰 게 있었다. 그 양재동에 있는 화물 터미널에 대출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던 사람들이 똑같이 중국에 가서 대출 사기 사건을 일으키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다가 중국에 있는 빌딩을 하나 사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그 도표에 나오는 백익 인베스트먼트라는 대출 3,800억을 여기다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은행에서 3,800억을 빌려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걸 다시 홍콩의 유파이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마운틴 브리지, 요거를 약자로 MB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 MB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MB라는 마운틴 브리지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중국 중천갱업이라는 부동산 시행사죠. 우리나라로 치면 시행사 주식을 사는데 투입하는데 백익 인베스트먼트가 3,800억을 빌렸는데 그 중에서 800억은 중국에 있는 시행사 중천갱업으로 800억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파이하고 마운틴 브리지를 거쳐서 쿠션 다시 먹어가지고 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그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중천갱업에 갔기 때문에 우리은행 돈이 중천갱업에 갔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3,800억이 간 거죠. 원래 이 빌딩을 사느라고 3,800억을 대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요걸 살라고. 근데 그 돈이 그냥 사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서 3,000억이 가고 이렇게 800억이 간 거예요. 돈이 여기까지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설명하셔야죠.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중국 법인에서도 또 알고 봤더니 1,366억이 똑같은 대표예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또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기 또 넣어요. 그래서 총 5,166억이 여기 모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5,166억이란 돈이 모여가지고 실제로 투입되는 돈은 1,650억이 투입되는 거예요. 이 빌딩에 들어간 돈은 근데 1,650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돈이 3,516억 원이 어디에 갔는지 지금 사라진 것이죠. 돈을 5천억대를 한 사람이 요런 방식으로 중국에서 한국에서 해가지고 총 5,166억을 한 군데 몰았어요. 요 빌딩 산다는 이유로. 근데 요 빌딩 사는 데는 1,650억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 3,516원 없어졌어 어딘가로. 그게 이제 신기하게 어디로 사라졌을까를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그 파이 인베스트먼트 차이나와 그 백익 인베스트먼트 또 유파이 인베스트먼트 마운틴 브리지 이 대표들이 보면은 공통된 사람이 하나 나오죠. 누굽니까? 이정배 씨죠. 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 파이시티를 대출 사기를 하고 인허가를 돈 줘가지고 MB 실세들한테 돈 줬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분이다 이거죠. 파이시티 해먹어서 감옥 갔던 MB한테 뇌물 줬다 들켜가지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 여기에 대표예요. 다. 지금 이분이 다 해먹었는데 중국에는 누가 지금 개입되나 하면은 중청갱업의 대표 김홍영이라고 이제 이름이 돼 있죠. 예. 이분이 이제 조선족 여자분이에요. 돈이 모인 곳. 예. 예. 그 조선족 여자분이고 이분의 남편이 마운틴 브리지의 대표의 민봉진이라고 나오죠. 이분이 두 사람이 부부간이에요. 여기 부부예요. 이 민봉진 씨는 지금 이정배 씨하고 똑같이 지금 감옥에서 이정배 씨는 8년형을 지금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고 이 마운틴 브리지 대표로 있던 민봉진은 6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사람 다 파이. 예. 그런데 그 부인인 김홍영 씨가 지금 그 하프 빌딩의 주인이 돼가지고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 빌딩에 하프 빌딩. 그래서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제 이 빌딩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3,800억을 빌려가 가지고 있었는 것도 그런데 이미 우리은행으로부터 돈을 그렇게 빌려갔는데 그 빌려갔는 돈을 중국 법인에서 아까 또 1,300억, 한 500억 가까운 돈을 빌려가 가지고 네. 중청갱업에 또 이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돈들이 지금 누가 뒤에서 있는 건지 과연 이 김홍영 씨가 민봉진 씨가 주범인지 아니면 그 뒤에 누가 배우가 있는지를 그 뒤에 MB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거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지금 나온 거죠. 시작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은행이 당했으니까 우리은행이 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죠. 그렇죠. 예. 돈을 빌려준 주체가 우리은행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주인이 지금 김홍영과 민봉진 이 사람들로 돼 있잖아요. 부부가. 그리고 이 부부가 돼 있는데 우리은행이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때 담보를 보면은 옆에 우리은행 주식 담보 제공이라고 해가지고 1, 2 이렇게 돼 있죠. 저 1, 2가 번호가 아니고 마운틴 브리지가 주식이 한 주짜리 회사였어요. 우리은행 담보 제공 1, 2. 그러니까 3천억짜리 주식이라는 거죠. 한 주가. 그리고 유파이 인베스트먼트도 2주짜리 주식이었어요. 2주로 가지고 주식을 만들어 놓고 이 민봉진이가 구속될 무렵에 그거를 100주로 늘려가지고 증자를 하는 형식으로 100주를 늘려가지고 그걸 김홍영의 부인한테로 다 넘겨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던 담보는 1몇 %밖에 안 되게 생긴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 다 해봐도 1몇 %밖에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은행 거여야 되는데 갑자기 김홍영이 것으로 90몇 %를 가진 99% 정도를 가진 김홍영이 주식으로 탈바꿈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이
그것이 우리 거라고 해서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 은행이 돈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3,516억 원 어디 갔다고 하더라도 1,650억이라도 저걸 찾아와야 되는데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 김현장이라는 법무법인을 시켜가지고 찾는데 결과적으로 김현장에 들어간 돈이 약 한 300억 정도 법무법인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김홍영이 앞으로 지금 소유주가 돼 있어요. 중간 약간 놓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하면 5천억을 쐈잖아요. 우리은행이. 그러면 저 건물이 우리은행 꺼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저런 사고가 나도 3천억은 사라졌어도 1,600억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니까 1,600억이라도 자기 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은행은 자기 게 없어요 지금. 없어진 거죠 완전히. 5천억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은행에서는 그 3,800억을 대손 처리를 합니다. 대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더 못 받으니까 장부상으로 이건 못 받는 돈으로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대손 상각을 하고 그렇게 해놨지만 사실상은 그게 자기들 돈이었기 때문에 계속 받으려는 노력은 계속 해요. 중국에서 이 건물이 필요가 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우리 이 건물을 우리가 살 테니까 당신들이 넣은 돈 1,650억 이상을 줄 테니까 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중국 얘기예요. 중국에서 중국 정부가 이 건물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이 건물이 입지가 좋고 해가지고. 근데 중정에서 봤더니 1,600억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가 봤더니 이거는 우리은행 거야. 자기들이 판단해 보니까 이 이상한 여자가 껴있지만 중국에서는 이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걸 알고 아 이거는 결국 우리은행하고 딜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그 하프 빌딩 밑에 보면 중국 공안 조사 내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김홍영이 주식으로 돼 있기는 하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그 중국 판사를 외수를 해서 김홍영이 앞으로 넘어갔으니 이거는 실제는 김홍영이 것이 아니다. 우리은행 것이 맞다라고 중국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은행 보고 우리은행이 너가 원래 주인이니까 이 사람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잡아가면 그 돈은 우리은행에다가 돈을 지불하고 살 테니까 파세요라고 여러 번 우리은행에다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은행 아니요 우리 돈 다 받았어요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중국 정부에서 이 사기꾼이니까 이거 니네 거 맞네. 근데 우리가 사야 되는데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 정부를 깔끔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니네 맞으니까 이 여자 고소해서 잡아가고 그러면 중국 정부가 1,600억을 우리은행에 줄게. 우리은행에서 만세죠 만세. 그 돈 1,600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랬는데 돈을 다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중국 정부 쪽에서 우리 국회나 정부 쪽에다 계속 타진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돈 주고 살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타진을 하는데 우리 돈 다 받았다고 자꾸 중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은행이 희한한 일이죠. 자기한테 사겠다고 하는 거 이거 당신들 거니까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팔아라고 하는데 우리 돈 다 받았어 그러면서 계약서를 제시를 하는데 그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줄을 다 꺼놓고 아무 내용을 근거도 없이 하면서 계약서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실질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돈은 한 250억 정도는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잘못 보면 쓰셨네 그러면 2,500억이 아니라 아니요. 2,500억 원으로 받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서를 보면 250억 정도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50억이 어디서 들어왔나 하면은 매너 인터내셔널이라는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에서 김홍영 회사에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김홍영하고는 지금 소송을 하면서 한 번도 거래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돈은 김홍영한테서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돈 자체도 김홍영은 여기죠 여기. 예. 중국 당국에서 사기꾼이라고 한. 그래 중국에서는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조사가 사실은 다 끝나 있는 것 같아요. 다 끝나 있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 자기가 이런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판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은행 그쪽에서 지금 받았다고 하는 거죠.
가장 간단하고 정상적인 건 이 김홍영을 우리은행은 고소하고, 그죠? 감옥에 보내고, 우리은행은 중국 당국에서 돈을 받으면 깔끔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죠. 받았다고 하는 그 계약서 내용에도 보면 250억 정도는 들어온 것 같은데 그 계약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4번 나오는데 절대 매너 인터내셔널 김홍영이나 민봉진 가족조차도 만나지 말라는 곳이 4군데나 나와요. 그게 우리은행에서 그렇게 계약서 내용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은행은 거꾸로 그러면 김홍영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홍영하고는 접촉을 하지 마라 그런데 최근에 지금 뭐 언론사에서 가서 지금 접촉 중인데 거기서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김홍영하고 접촉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김홍영하고 우리는 적이니까 만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라고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누가요? 우리은행이요? 우리은행 쪽에서. 예, 그 말씀하셔서 주어를 빼주셨어요. 예. 우리은행은 이 김홍영을 만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김홍영은 사기꾼이잖아요. 우리은행을 속인 돈을 3천억 이상 날려먹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은행이 이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돈은 또 우리 매너 인터내셔널이라는 김홍영으로부터 이 회사는 물론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그 조세피난처에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거기서 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농협에서 우리 왜 주진우가 처음 추적했던 농협 대출 사건이잖아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대출이나 투자 사기 사건이란 말이죠. 당한 쪽이 가만히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빼먹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PB 투자나 이런 대출이잖아요. 그게 농협만 있었던 게 아니다. 이것도 골 때리는 거잖아요. 골 때리는 거. 예? 아까 포스코도 골 때리는 거지만 이것도 골 때리는 거예요. 기업이든 은행이든 돈이 모여 있는 거 공사든 거기서 돈을 빼먹을 수 있는 모든 기술들을 다 동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게 중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파이시티라는 양재동 화물터미널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먹었던 거예요. 그때는 잡힌 거고. 예, 그래가 잡혔고 사실 잡혀서 조사를 했는데 이정배라는 사람하고 민봉진이만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뒤에 배후에 있던 사람은 그까지 가니까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다. 그렇게 속죄로 남겨둡시다. 이 사안 좀 이해하셨죠? 네. 이 사안 어쨌든 은행이 돈 빼먹은 거예요. 빼먹었는데 은행이 중국 정부에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사기꾼하고 거래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터지면 자기들이 죽으니까 아니겠어요? 아주 단순하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5천억을 잃었는데 5천억을 은행이 말이 안 되지. 이 김홍영을 끝까지 잡아내야 되는 건데 이 여자를 왜 못 만나? 이 여자를 꼭 만나야 되는 거죠. 꼭. 자기들이 못 만나면 기자들이라도 찾아가서 잡아내야 될 사람인데 만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그리고 그 은행이 왜 버진 아일랜드에 있어? 그 회사가. 버진 아일랜드에. 지금 조세 피처죠. 지금 보면 버진 아일랜드 나오죠. 바베이도스 나오죠. 홍콩 나오죠. 케이만 싱가포르 나오죠. 전부 우리가 조세피난처의 자금 흐름이 흘러가는 곳에 그냥 바로 그냥 주면 되지. 왜 그렇게 삥삥삥 돌려가지고 그렇게 들어올 이유가 첫째 없잖아요. 중국에 투자하면 그냥 바로 투자하면 되는 것인데. 가장 간단한 거는 돈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페이퍼 캠페인을 몇 번을 거쳤습니까? 이 돈이. 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농협에 왜 우리가 농협 처음 얘기할 때 이게 프로토타입이다. 요 액수는 작은데 요 구조를 여러 군데서 해먹었을 것이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예. 자, 청장님. 예. 오늘은 괜찮았어요. 근데 사실 MB를 이해하는데 공식만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공식. 아까 교수님 제가 앞에서 잠깐 포스코 사례 얘기했거든요. 쓸데없는 회사를 비싸게 사고 하베스트하고 약간 비교했는데 그 공식을 좀 말씀해 주세요. 공식을 기본적으로. 예, 복기랑 이제 복습을 좀 할게요. 포스코가
에콰도르의 산토스. 있는 어떤 건설 회사를 하나 사거든요. 그게 산토스라는 회사인데 800억에 그 회사를 사요. 원래 한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회사라 그러는데 800억 중에 한 500억 정도는, 그런데 300억은 그 회사를 사는 데 돈을 쓰고 500억은 이상하게 그와 아무 관계없는 페이퍼 컴퍼니의 일을 사는데 500억을 써요. 에코티스.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말하자면 산토스하고 에코티스라는 회사를 껴서 삽니다. 그리고는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사업이 없어요. 내용이 없잖아요. 직원도 없고. 예. 근데 한 2, 3년 있다가 그걸 되파는데 되팔기 직전에 다시 증자를 합니다. 거기다 돈을 다시 넣어요. 그게 얼마였죠? 그게 800억이고 그 사이에 있는 게 600억이고 예. 1,400억을 아무 일도 안 하는 플러스 800억을 돈을 놓고 그걸 팝니다. 얼마에 파냐면 제로에 팔죠. 빵원에 팔아요. 빵원. 네. 증자를 왜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무슨 사업이 있었으면 사업 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면 증자가 필요하기도 한데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더욱 이상한 거는 뭔가 이유가 있었다고 칩시다. 600억, 800억을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면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또 팔아요 그거를? 빵원에. 어쨌든 그렇게 해서 1,400억이란 돈이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작 산토스 본체도 현지에 있는 다른 업체한테 팔아요. 그 현지에 있는 업체라는 게 기업이 아니고요. 자본금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짜리에서 네, 80만 원짜리 회사에다가 팔아요. 몇 달 생긴 지 몇 달 안 되는 회사. 네. 네. 직원도 없어. 이게 이제 포스코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된 돈이 페이퍼 컴퍼니 사면서 들어갔던 처음에 500억, 그다음에 중자하면서 600억, 800억 이게 날아갔고 처음에 샀던 산토스에 들어갔던 300억 정도가 거의 제로에 팔면서 다시 날아갔고 이게 이 돈을 다 날린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게 했죠.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근데 사실 포스코는 지금 해외 사례고 국내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죠. 지금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규모는 다르지만 포스코가 산토스 CMI라는 회사를 사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고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사면서 일어났던 일이 거의 유사합니다. 신기할 정도로 유사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유사할 수밖에 없겠구나. 뭐냐면 대충 해외 기업을 산다는 명분으로 돈이 나가는 패턴이 비슷해 보여요. 지금 오늘도 사실은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업이라는 이런 걸 끼고 있지는 않지만 이상한 형태로 돈을 유출을 해가지고 결국은 못 찾고 그리고 그거는 대손 처리하고 날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베스트 입장에서 보면 대손 처리가 된 거예요. 기업은 회계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마치 어쩔 수 없이 팔았는데 못 찾는 것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대출을 사기 당했거나 투자를 실패했거나 이런 방식. 근데 그 일들은 다 해외에서 일어나. 해외에서 못 찾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몰라 씨발 누구도. 거기 이제 하나만 더 보태면 캐나다가 주로 이 일을 하는 나라가 돼 있어요.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하베스트도 캐나다 회사죠. 이제 그 가스 공사가 산 엔카나라는 또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캐나다죠. 저수지 캐나다. 예, 조그만 거. 맨 처음에 시작한 거. 그 볼레오 강산이라고 그 바하마이닝 그것도 캐나다가 주 나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수지 게임에서 나왔던 그 캐나다라는 나라가 왜 캐나다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그게 프로토타입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그 영화가 정말 중요한 영화거든요. 요렇게 시작했다라고. 흥행이 안 됐어, 씨발. 꼭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 여기 분들은 다 그거 알아요. 기출 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언제 한번 다스 경시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다스 경시 대회. 공식이 있어요. 사례를 더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비슷한 패턴이다. 조금씩 상황에 따라 변주는 있는데 큰 틀은 비슷해요. 큰 틀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사례들의 패턴을 찾아서 여기서 돈을 찾아야 진짜를 잡는 겁니다. 이명박 지금 겨우 100억, 뇌물 100억이거든요. 100억. 지금 국내에서 검찰이 확인한 게 겨우 100억. 여기는 껌값. 100억은 잔 흘리고 간 돈이에요. 여기.
밖에서는 비교가 안 돼요. 액수가. 한 회사만 그런 거고. 교수님,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지금 들어가서 산잡에서 하다 보니까 사라진 돈 얼마나 됩니까? 아직 다 확인되지 않았고요. 자원 개발에 나섰던 공사가 3개 있잖아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이게 좀 투자였기 때문에 지금 요 사기 사건하고 좀 달라요. 실제로 돈을 주고 기업을 샀거나 광산을 샀거나 뭘 샀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손실이냐 아니냐는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금광이 있다고 해서 1,000억에 샀어요. 그 금광에는 2,000억 원어치의 금이 묻혀 있습니다. 샀는데 조금 파서 보니까 금광이 아니고 쓰레기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1,000억 투자가 손실로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확인이 될 때까지는 손실로 남지 않습니다. 계속 장부상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곳에는 2,000억의 금이 묻혀 있고 비용이 1,000억이 들어갔지만 캐기만 하면 1,000억이 남는다 라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자원 개발에 나섰던 공사 3개가 거의 확정적으로 손실이라고 확정해 놓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게 1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 12조쯤 될 것 같아요. 그럼 추가 손실이 문제잖아요. 추가 손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금은 없고 쓰레기만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다 캐봐야 돼요. 그렇다고 그거 하기 위해서 끝까지 석유를 다 채굴할 때까지 가보자 라고도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확인도 채 안 됐는데 그만두면 역공이 들어옵니다. 어떤 식이냐면 거기 금이 2,000억 원 정도 묻혀 있었는데 니네가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포기한 거다. 손해가 났는데 손해 책임은 니네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게 자원으로 빼먹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어떤 특정 시점 확정하기 어렵거든 이게 계속. 자원이라는 게요. 좀 그런 얘기도 있는데 생각해 보면 왜 자원 개발에 이렇게 열을 올렸을까? 물론 이게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자원은 투자한 돈이 회수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20년, 30년. 그러다 보니까 빼먹기 좋아서. 추측이긴 한데 사기치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정부는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동안 돈을 빼먹었다고 티가 안 나는 사업. 왜? 나중에 돌아올 거라고 주장하면 되니까. 이게 딱 적합한 산업 중에는 자원 쪽이에요.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초기에 투자를 했는데 당장 회수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권이 안 미치죠. 그리고 실제로 세무조사도 할 수 없고 또 검찰이 수사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해외 기업들이 다 끼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기간도 장기간이지만 또 그 우리나라에서 조사도 수사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아마 물색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또 하나는 수치상으로 조작이 가능해요. 자원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2,000억짜리인데 2,000억을 투자했습니다. 혹은 2,000억짜리인데 4,000억 투자했다 합시다. 그러면 투자 잘못한 거 아니냐. 2,000억짜리 금강을 캐려고 4,000억을 투자하는 바보가 어딨어.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금강에 2,000억 어치의 금이 묻혀 있는지 2조 원어치의 금이 묻혀 있는지는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금강인데 어떤 사람은 2조 원어치 금이 묻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00억 어치의 금밖에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봐라. 우리가 2조짜리 금강을 4,000억에 산 건데 왜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분야. 이게 또 자원입니다. 좀 복잡하죠? 안 복잡해서 사기치기 딱 좋아요. 사기치기.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중에 하베스트는 어쨌든 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례가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패턴을 포스코하고 비교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아직도 그렇게 비교할 수 없이 계속 돈만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 공사가 이제 예를 들어 자원공사는 그래서 지금 날아간 거죠. 그렇게 빼먹고 다 날아가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문 닫아요. 회사가.
날린 거지. 다 빼먹고. 세금을. 씨발. 야, 3회 한 번 해줘, 용민아. 오늘은 좀 기자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자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기 우리 총수님께서 말씀했듯이 광물자원공사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이 2조 원이에요. 근데 2조 원 다 까먹고 지금 한 마이너스 1조 원 정도 돼 있습니다. 3억을 까먹은 거예요, 그럼? 네. 3억이라. 근데 문제는 3조. 아, 3조. 야, 3억 정도는 뉴욕제가에서 해결해. (3조) 정도의 손익이 나 있어서 자본금이 마이너스 1조 정도예요. 적이 없어. 그 자원 얘기 들으실 때는 억 단위는 그냥 가볍게 넘기셔야 됩니다. 조 단위이기 때문에. 네. 예. 근데 문제는 향후 한 4, 5년에 걸쳐서 5조 부채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좀 엉터리로 샀더라도 투자해놓은 강산에서 매출이 있어가지고 그 돈을 좀 일부라도 돈이 돌아오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돌릴 수 있겠죠. 근데 그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가장 금액이 큰 게 볼레오라는 그 멕시코의 구리 강산이고요. 또 하나는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보면 거기에 보면 암바톱이라는 이제 광산이 있는데 돈은 계속 들어갔는데 생산은 아주 미미하거나 아예 없거나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출로 돌아올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채는 5조 원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지금 당장은 올 5월에 5억 달러를 갚아야 되거든요. 5천억. 그 돈 없습니다. 진짜 방법 없어요. 누군가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유일한 방법은 이겁니다. 여기서 돈 빌려서 저쪽 5천억을 갚는 거죠. 그럼 신규로 돈을 5천억을 빌려와야 되는데 지금 광물자원공사가 파산 직전에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아요. 어느 누구도 신규로 돈을 대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저희 TF에서 긴급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사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혹시 부정한 짓을 한 사람이 있는지 책임자도 처벌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재발하지 않을런지 보완책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좀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급해요. 지금 당장 3월이나 4월 중으로 새로운 부채를 받아와야 되는데 이거 못 받으면 그냥 도산합니다. 바로. 네,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MB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방법은 없을까요? 야, 입증을 해야지 구상권이 청구되지. 입증이 안 되는데. 강상 개발을 할 게 아니라 MB 개발을 해야죠. MB 개발에 숨겨진 것을 개발해서 찾아내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초반에 이게 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차하는 순간 하다가 다 사라지고 묻히고 그래요. 자원 개발에 관해서 하나만 말씀하시고. 이게 절대 뭐 몇 달 조사해서 알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조 단위지 않습니까? 1,000억, 2,000억도 잡아내려면은 몇 달씩 조사를 해서 겨우 그 윤곽을 알 수가 있는데 조 단위로 들어간 사업이고 그리고 저는 좋게 해석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자원 개발 정말 잘해보려고 했다가 투자 실패한 사례라고 봐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이상한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들을 앞으로 긴 흐름을 가지고 끈기 있게 추적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게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든 이거 조기 종결을 하려고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예. 아니 저기 해지 다스합창만 해야지. 그 하시지 마세요. 그거까지 좀 놓고 하세요. 네. 다스합창 해야지. 예. 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지 말고 다섯 합창단 금방 끝나니까 꼭 하시고 가세요. 아셨죠? 예. 요즘 핫한 서비스인 팟캐스트. 누구나 팟캐스트를 만들고 들을 수 있는 파티를 소개합니다. 그럼 나만의 방송국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파티 앱을 다운받고 방송국 만들기 버튼을 클릭. 이후 개설하기만 누르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제 멋지게 편집된 방송을 올려볼까요? 각 항목의 정보를 입력한 후 올리기만 누르면 간편하게 완료. 나만의 스튜디오 파티. 지금 만나보세요.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도움을 던질 수 있습니까? 미궁 유산균 사랑! 매일매일 너에게,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가볍게 한잔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카카 배웅방송 다스베이다 제14회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날입니다. 안희정 봉도사까지 이명박 카카가 막 사라지고 있어요. 네. 미화됐어 우리 카카가. 이제 최근에 사건들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몇 가지는 말을 해둬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제가 공작을 경고했잖아요. 네. 그 이유는 일단 이 미투를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 너무 명백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세월호가 무슨 상관이 여기서 이렇게 엮고 싶었던 거거든요. 아니면 문 대통령하고 엮고 싶었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미투가 사회운동으로 성공해서 이제 보편적 사회인식으로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허들들이 있어요. 허들, 장애가. 짧게 얘기할게요. 힐러리는 샌더스 지지자들을 자신의 지지자들 못 만들었어요. 좀 거창하게 얘기해서 계급 운동하고 젠더 운동이 불화한 거거든요. 오프라는 힐러리 대신에 오바마를 지지했거든. 그러면서 본인 백인 여성 팬들을 다 잃었어요. 그거는 젠더하고 인종이 충돌한 거거든요. 인종 이슈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항상 젠더 이슈는 항상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장하는 애들이 끼면은 본질이 사라지고 공장만 남는다는 거고. 여기까지 1절이에요. 2절을 좀 더 하면 최근에 JTBC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든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근데 JTBC는 이 젠더 이슈를 사회적인 아젠다로 설정한 건 그거는 일단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한쪽 지역만 나오잖아. 왜 특정 영화 출신 배우만 나오나. 근데 그건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할 때가 오겠죠. 예. 이미 나는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그게 분명히 한쪽에 몰려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이 폭로가 사회인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시스템 개선으로 나가는 효과를 먼저 봐야 돼요. 일단은 의식적으로 주목해서.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 그리고 그 둘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지점에 공격의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점점 입을 다물게 돼 있어요. 젠더 운동사를 보면 이런 어려움을 가득해. 아주. 그래서 제 관심은 공작은 맞고 이거는 사회운동으로 기회를 살리고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두 개를 동시에 받아들이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3절이 나올 때가 있겠죠. 3절이.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하니 말하는 거예요. 씨발. 웃음이 너무 실감나시네. 많이 웃어보신 솜씨야. 각하가 다음 주에 서울중앙지검에 소환조사 나가지요. 서울중앙지검 서초동에 있는데 그 앞에서 김용민의 정치쇼가 당일 생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 103.5, 부산 105.7, 창원 90.9, 이번에 진주도 98.7로 방송하게 됐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1년에 낙곰수가 굉장히 인기를 얻었을 때 그때 뭐 김어준이의 뭐가 있다, 주진우의 뭐가 있다, 김용민의 뭐가 있다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이면 쟤네들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2012년 12월 대선 때 그랬어요. 예, 쟤네들은 죽는다. 쟤네들은 뭐가 있다. 그래서 나도 다음 주에 뭔가 큰 거 하나 터뜨린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저하고 주진우는. 근데 지금까지 들은 얘기 중에서 다 적중이 됐습니까? 아니지. 그랬으면 우리가 그때 죽었었겠지. 죽었지. 이제 다스 강의 시간입니다. 아이씨. 자, 이제 다 왔어요. 다 끝났어요. 이명박이 다음 주에는 보터라인에 섭니다.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네, 이제 결과를 볼 때가 됐습니다. 이명박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게 이명박입니다. 다른 거보다는 아직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명박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야, 당연하지. 씨발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우리 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섭니다. 많은 신문사와 많은 언론에서 이명박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뭐 이명박 대통령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조선일보, 조선닷컴의 표만 보고 조금 얘기합시다. 자, 삼성 소송비 대납 60억 뇌물이에요, 뇌물. 근데 저 부분은 따져보고 이명박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명박의 집사인 김백준이 인정했어요. 네, 뇌물 맞다. 삼성에서도 우리가 뇌물을 줬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뇌물을 줬습니다. 해가지고. 근데 시점이 2년 훨씬 전이야. 사면 있기 전. 그러니까 사면이 대가가 아니지. 다른 애초부터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송비 대납을 그 에이킹건프라고 거기에 돈을 줬는데 삼성 말고 현대차도 많이 줬어요. 현대차에서도 760만 불을 줬는데. 그러면 당선 축하금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지. 이거는 후보 시절이에요. 후보 시절. 후보 시절. 아예. 그러니까 미리 받은 거야. 당선 축하금을. 그러니까. 자, 그때부터 아니지. 당선 축하금 따로 있지, 씨발. 그것도 따로 있나? 각하를 뭘로 보고. 그래서 그 에이킹건프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뇌물을 수수한 거예요. 거기다 돈을 보내라. 현대차도 삼성도 돈을 보내라. 그리고는 거기서 각하가 돈을 찾아갔던 그 뇌물죄가 여기서 성립됩니다. 아까 말했던 김재수와 그 140억을 돌려받기 위한 직권남용. 저거는 뭐 수사할 필요도 없이 거의 다 검증이 됐고 증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저건 다 나온 내용이고 그 특수활동비를 받아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가서 뭐 대답할 것도 별거 없어요. 네. 이분들이 너 왜 이랬어? 왜 그랬어? 그랬을 때 이명박이 시켰어요.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보기에 근데 여기가 김윤호 여사 즉 여기를 어디까지 할 건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고민을 할 건데 그건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말할게요. 잠깐만. 이팔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또 김용민의 정치 쇼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이팔성 씨가 PPL 진짜 많이 하네. 이팔성 씨가 그 왜 비망록 막 검찰이 쳐들어갔을 때 비망록을 먹고 있더래요. 그래 먹었지. 먹고 있더래. 야 위가 튼튼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이 확보를 해봤더니 거기에 자유한국당 소속 중진 의원들 왜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뭐 당내 중진으로도 분류되는 사람들 이름이 적혀 있는데 중요한 게 그 액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랬다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 뉴욕제가에서 돈 받잖아. 빵집에서도. 야, 나는 뉴욕제가가 무슨 체인이 있는 줄 알았어. 하다못해. 찾아보니까 가게 달랑 하나야. 강남역 뉴욕제가. 빵집에서 돈 받아가지고 빵이 하는 거 아니야. 빵집에서 빈을 2억씩 뜯었어요. 얼마나 많은 데서 뜯었겠어요. 이팔성 이 사람은 우리 금융이잖아요. 여기는 이팔성은 친분이 있는 사람이야. 친구. 그러니까 진짜 이명박의 금고는 농협이 있잖아요. 신한은행은 어떻게 할 거야? 신한은행. 그리고 또 다른 친구 하나은행. KB. KB. 농협 해킹 사건은 왜 벌어졌겠어, 씨발. 외환은행하고 이거 합병해줬잖아요. 하나은행. 신한은행은 엄청난 비자금이 나왔어요. 엄청난 비자금, 당선 축하금 다 나왔어. 검찰에서 다 덮어줬어. 이건 가지도 않았어. 여기는 친구한테도 저렇게 받아내는 우리 각하의 이런 순결한 공과 사를 구분한다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 공천원금 나왔는데 김소남 아세요? 모르죠. 공천원금 4억 원이야. 4억 원짜리 배지가 어디 있어요? 1년에 의원한테 지급되는 돈이 얼마고 얼마나 많은 비서들을 쓸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왜 사천원이한테 30억 줘서 비례대표 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비례대표 되려고 30억을 다시 서울시 버스조합 이사장이었던가 한 양반이 사천 언니한테 30억을 줬는데 비례대표 안 됐어. 더 많이 준 사람이 있었던 거지. 4억이래요. 여기만 있을 거였어요. 아시잖아요. 이때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때 한나라당 비례대표 2번은 임두성. 친박의 박근혜 호위무사.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을 이끌고 나가서 해결사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그냥 됐겠어요? 정과 12범인데. 정두원 전 의원이 김용민의 정치쇼에 나와서 한 말이 있는데 임두성은 그냥 친박 쪽 배려해서 그렇게 해서 꽂아도 그분은 공짜가 없는 분이세요. 바로 죽었지.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다음 야, 주에 충분해. 이명박 대통령 포토라인 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스베이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야, 욕해. 너 이름이 뭐지? 댓글 패턴이 바뀌었어요. 보세요. 원래 문재인과 북한 나오면 이거예요. 지랄하고 있네. 요거거든요. 10,000개. 응? 이게 말했잖아요. 문재인 간첩. 응? 연병하고 있네. 이런 게 엄청난 추천을 받아요. 2월 25일. 베스트 추천이에요? 맨 위에 이게 맨 있지. 위에 10,000개잖아. 10,000개. 문재인 북 두 개 들어가면 폭발하는 거야. 원래. 다른 것도 폭발하지만 문재인만 들어가도 다 폭발하는데, 그러니까 매크로는 100%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뭐 민주, 북한 어쩌고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국제망신, 뭐 너희들이 더 국제적 망신이다. 24,000개, 26,000개, 더불어공산당, 더듬이 성추행당, 이거 20,000개. 그 시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언제 올라오느냐? 이게 민주당, 북한, 문재인 들어가면 이거예요. 다. 김영철, 박람, 천안함 질문 묵묵부답, 세월호는 끝까지 이용했지. 니네. 질질 끌어야 되는 문재양. 저런 게 대통령이냐? 이게 무조건 탑이에요. 순식간에 새벽에. 매크로에 매크로. 댓글 공정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총동원해서. 그랬더니 자, 대북초상 김정은 다 나왔어.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걔들 어디 갔어? 걔들 어디 갔냐고. 갑자기. 조회수. 첫 술에 배부르진 않겠죠. 2,000. 야, 2,000. 확 줄었네. 댓글 알바들 징하네. 좋은 교육과 기다릴게요. 어쩌고. 스트레이트. 일주일 사이에 확 바뀌었어요. 확. 일제히 철수. 국민들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하던 국민이 어느 한순간 다 사라진다는 게 말이 돼요? 2만 몇 개였는데 2,000개로 지금 떨어지고. 자유한국당의 국민들 납득할 비판을 하는 날이 오길 빌어봅니다. 뭐 누가 뭐 어쩌고 북한이라고 해서 댓글이 폭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일주일 상간에 변한 거예요. 최근에. 작전상 후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저렇게 한 번에 새벽에 올라온 기사에 한 30분, 1시간 만에 2만 명이 문재인 나가 뒤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이슈인데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선거 시절이나 곧 붙겠죠. 여전히 미투에는 붙어 있어요. 자꾸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누군가 있다. 누군가. 이럴 때마다 참조할 만한 사이트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알바고라고. 앞에 소개했던 사이트들은 과거를 누적해가지고 이상징후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이트는 현재 기준으로 갑자기 댓글 추천이 확 올라가는 글이 있을 거 아니야. 응? 비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폐청산 민주당 본인들이 하지 누굴 청산하니 갑자기 올라가. 그러니까 오늘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비율. 분당 비공감수 혹은 공감수가 엄청나게 비정상적으로 올라갈 때를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식의 매크로가 붙은지 안 붙은지 확인하거나 그 시점에 촬영하거나 저장하거나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하여튼 거대한 한쪽 축이 있어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때문에 뺏겼지만 또 뺏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있어요. 아주 힘도 세고. 그리고 걔네들은 미투가 세상을 바꾸는 건 관심이 없어요. 지난주에 PD수첩이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하나 냈어요.
포스코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싸그리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PDC 취업이었는데 포스코가 에콰도르에서 산토스 CMI라는 회사를 인수했다. 이걸 다뤘는데 800억을 이렇게 쌌어요. 액수 블랙하우스에서 다뤘는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왜 중요한 뉴스인지 알려드릴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회사가 100억도 안 돼. 아무것도 아닌 회사야. 근데 이거를 800억에 사요. 800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터지는 뭐 조단위의 자원외교 이것도 작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밝혀진 그 거의 유일한 케이스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걸 800억에 사는데 회사 안에서는 당연히 사지 말자고 그랬지. 포스코는 거대한 기업이잖아요. 이걸 왜 사냐고. 100억도 안 되는데 구멍가게거든 포스코한테 비하면. 근데 이걸 거기까지 가서 800억에 사요. 사긴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800억 이 회사를 800억에 사는 것도 이상한데 EPC 이퀄티라고 하는 회사를 800억 속에 500억 주고 그 안에 들어있는데 같이 산 거예요. 이거 산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같이 산 거야. 이거 왜 샀지? 아무도 몰랐어. 근데 이 몰래 산 회사에다가 2년간 또 돈을 600억을 써요. 그리고 이 회사를 빵원에 팔아요. 빵원에 파는데 팔기 직전에 800억을 또 투자해요. 팔기 직전에. 그래서 막 어떻게 된 걸 알고 봤더니 이 회사는 직원이 없어요. 주소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주소만 있는. 아무것도 없는 회사를 500억에 산 다음에 600억을 붓고 2년간 그런 다음에 800억을 마지막에 팔기 직전에 빵원에 팔기 직전에 돈을 넣어. 그러고 나서 애초에 샀던 산토스라는 회사는 원래 이 회사를 판 주인한테 되팔아요. 60억에. 이 돈이 다 사라진 거예요. 68억에. 1800억이 아니라 68억이 사라진 거예요. 전략이 이상하잖아요. 엄청나게. 알고 봤더니 돈은 스위스 계좌로 넣었어. 페이퍼 컴퍼니야. 직원이 한 명도 없는 회사에 1000몇백억을 넣은 거예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근데 이게 이 이유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MB가 포스코를 통해서 돈을 빼먹는 수법인 거예요. 이런 거래가 되게 많아요. 둘째는 이 수법이 자원외교하고 쌍둥이인 거예요. 싼 회사, 망하는 회사를 엄청 비싸게 사. 살 필요 없는 걸 하나 끼워서 팔아. 사, 같이. 살 필요 없는 것에다 돈을 투자해, 막. 그런 다음에 그 살 필요 없었던 회사를 팔아. 좀 이따가 이제, 고기영 교수 나와가지고 설명할 텐데. 왜 우리가 지난번에 하베스트 있잖아요, 하베스트. 하베스트도 엄청나게 비싸게 샀지만 그때 쓸데없이 날이라는 정유시설을 샀거든. 날은 1달러에 산 회사예요. 1달러짜리를 1조에 샀잖아. 웃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1달러의 하베스트가 날을 인수했는데 그걸 1조에 산다고요, 우리가. 그런 다음에 그거를 팔아요. 그걸 판 회사는 정체불명의 회사예요, 또. 빵원에. 실질적인 빵원에. 1달러짜리를 1조에 샀다면은 1조에 산 다음에 1조를 투자하지 또 거기다가. 네. 그런 다음에 실질같이 빵원에 팔지. 그 돈을 그렇게 해서 MB가 먹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하지만 입증할 수가 없어요. 네. 누군가는 먹었어요. 누가 먹었는지 문제지 누군가를 먹었다고. 세 번째는 이런 뉴스가 다 안 나오잖아요. 이런 뉴스가 다 묻고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명박 뉴스도 사라지고 이런 뉴스 돈 존나게 많이 사라졌는데 엄청나게 사라졌는데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포스코는 뭐 세계에서도 초우량 회사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였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거의 마이너스로 이명박 정부 초기에 13조 정도 이게 곳간에 쌓아놨었어요. 근데 나갈 때는 마이너스였어요. 현금이 너무 많았는데 회사가 현금 왕이었잖아, 포철이. 그 다음에 지금 MB 정권 다 지나고 나가지고 거덜해놨어요. 그래서 빌딩 판대잖아, 자기들 빌딩. 산토스 CMI에 저기에 돈을 주고 돈을 빼먹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직도
포스코의 회장으로 사장으로 다 권호준. 그대로 있습니다. 권호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뭐 정권이 바뀐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여기는 자원외교는 아직 손도 못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니 저 부분은 또 이상득 저기 이명박의 형 이상득과 이상득 지역구거든 포철이. 네 특별히 관계 있고 이상득이 다 좌지우지했는데 이상득이 오늘 올 때도 눈이 아프다고 일부러 수술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지난해였나요? 지지난해 그 포스코에 대한 비리가 나왔을 때도 이상득은 몸이 아프다고 돌아갔었고요. 그리고 병원에 있다고 검찰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안타까운 건 예전에도 그랬지만 낙검수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기에 포커스를 두는 건 우리밖에 없다는 거야. 안타까운 일인데 난 데자뷰를 느끼고 있어요 요즘. 자,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포탈만 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포철을 보자. 네. 포철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할 텐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게 쑥 지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 지난 다음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남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오늘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먹은 거 있잖아요. 구조적으로 엄청나게 해먹었거든 씨발. 응? 진짜 엄청나게 해먹었다고. 그 엄청나게 해먹었던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거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주진우가 또 준비한 뭐야? 네. 야, 꽂아도 네. 약속하기 좋겠지 뭐. 대보그룹에서 수주 청탁금 수억 원. 대보그룹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저기 뭐 하는데요, 고속도로 그게? 휴게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데서도 청탁금 몇 억씩 받았어요. 다른 데는요. 자 지나갑시다. 여직원이 120억 횡령해도 괜찮은 회사예요. 이 회사가 아무런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고 검찰에서도 아유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털어줬잖아요. 네? 이영배 금강 대표 이건 다스도 아니야. 그 옆에 회사야. 90억 또 100억짜리 또 있어. 이병모 집사 여긴 60억 나왔네. 이거 조선일보에서 좀 많이 줄여준 거예요. 근데 이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있냐. 청와대 문건 영포빌딩에 자 저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봉화마을에 가서 그 책을 쓰겠다고 자료를 몇 개 카피해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때 고소하니 고발하니 이거 뭐 국기문란이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포빌딩 지하에다가 다 갖다 놓고 때려 박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 반출 및 은닉을 했다는 거는 원본을 가지고 왔다는 원본을 얘기 가져갔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원본을 가져온 게 아니라 복사본을 가져온 건데. 근데 여기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거 압수수색한 게 불법이라고. 아니 법정에서 증거능력 다툼하려고 그러는 거지. 도둑이 뭘 엄청나게 훔쳐서 작물이 있어. 근데 작물을 뺏어가니까 경찰한테 이거는 법에 어긋나다고. 응? 영민아 뭐하냐. 욕 너무 많이 한대. 누가 그래. 아니 우리 교단에서 교단에서 너 3.1절에 뭐라고 했어? 조심하래 좀. 누가 뭐라고 했어? 누가? 목사님들이. 넘어갑시다. 넘어가. 니네 교단에서도 너한테 뭐라고 그래? 그럼 한 회당 몇 번까지 가능해? 뭐 아꼈어. 3번까지만. 그럼 한번 해. 10은. 네. 자 그리고 저기 김재정 씨 부인 그다음에 이상은 씨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이 부동산 이명박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나온 것만 여기인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뇌물 혐의에 다른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저분한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이게 어디까지 공개될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많아요. 뉴욕제가 같은 거 없어? 뉴욕제가 여기 없네. 뉴욕제가. 뉴욕제가 없어. 내 땅에 나온 중에 뉴욕제가 제일 웃기는데. 응? 제 가점에서도 2억씩 빈 보는 사람이 이분이세요. 진짜 씨발 뉴욕제가. 그 돈 모아서 뭘 하려고 그랬던 걸까? 이분이요. 땅 샀어요. 땅 사고 집 샀어요. 외국에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도 옛날부터 왜 이렇게까지 알면 알수록
신기하거든요. 물론 화도 나지만 야 신기하다. 돈이 너무 많은데 이미 왜 이렇게까지 작은 돈까지도 다 집착하거든요. 작은 돈. 응? 돈의 신이어서 그래. 사실 그 김경준으로부터 돌려받은 140억이죠. 푼 그것 돈이죠. 때문에 이게 사실 발목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씨발 그랬잖아 우리가 그때부터 이 140억이 발목 잡을 거라고 낙금 때부터. 근데 그 신기하잖아요. 신기. 근데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정주영 회장 밑에 자기가 머슴으로 살았던 것. 걔는 머슴이야. 네. 머슴. 진짜로. 내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게 이 사람의 목표였던 것 같아. 정주영보다 부자 되는 거. 재벌이 되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재벌보다 더 재벌이 되는 것. 그래서 뭐 누가 알아준다고? 왜 그러면 차명으로 합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아니 근데 어쨌든 그 돈이 10원이라도 들어올 때마다 거기 어떤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 쾌감. 그걸 잃을 때마다 너무 아파 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 그렇다면 빼앗으면 뺏어야죠. 돈 빼앗기는 거를. 이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기가 지금 해외에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이건 껌이 껌. 다 잃어도 돼. 진짜 나는 저 사람들이 2억 3억을 머릿속에서 우리가 2,000원 3,000원 생각하듯이 여겼을 거라고 봐. 왜 여기 조단위가 있으니까 2억 3천은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갖다 쓰는 거야. 우리 생활비 필요할 때 조금 전기세 낼까? 뭐 이런, 응? 3억짜리 이때는 몇 개 살까? 이럴 때 그냥 용돈처럼 쓰는 거야. 이게 걸린 것들은 다. 진짜 덩어리는 여기 없어요. 돈을 번다 했을 때는 다 해외에서 돈을 버는 거고, 이거 그냥 용돈이야. 생활비, 공과비 같은 느낌인 거지. 이 돈으로 변호사 쓰지 왜 변호사 비용이 없다고 그럴까? 공과금 수금한 수준이었어. 10억, 20억 이런 거는 돈이 아니냐 이 사람한테는 전혀. 그 안에 죄의식도 없는 거고 그렇게 썼을 거라고 봐요. 그냥 평생 그렇게 써왔으니까 평생 차명을 해서 받아왔고 그리고 돈은 다이렉트로 뇌물을 자꾸 들어오고 저 때는 뭐